안녕하세요. 심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커넬에서 지금 국어 수업하고 있는 지 한 5년쯤 됐고요. 안성기숙에서도 국어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국어 잘하나요? 좀 궁금해서. 어렵죠? 네. 저는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 좀 드리려고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아이들이 뭐 예비고1 아이들부터 시작한다면은 재수생들까지 이제 한 5년 정도? 이런 갭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재수생 아이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조금이라도 좀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게 국어가 일종의 좀 반복학습, 연습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뭘 보고 있냐면은 그냥 인강을 보고 끝이에요. 인강 듣고 나서 자기가 착각을 하죠. 나도 이렇게 읽고 있구나.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본인이 읽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주어진 것들을 이제 미션에 맞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거를 참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글 자체를 못 읽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장문을 읽은 적이 없어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설명은 네, 우선 국어 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떤 특징을 갖는 과목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비고1 수업 방향 커리큘럼,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수강후기는 어머님들께서 이제 좀 읽어보시면은 좀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겠다 해가지고 좀 수강후기 올려놨고요. 그리고 학교별 내신 경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어머님들께 이제 질문으로 어떤 학교가 어떤지 이제 좀 여쭤봐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뭘까요? 제가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좀 잡아봤는데요. 아이들 쇼츠 많이 보죠? 그죠? 그 밤에 자는 줄 알고 이렇게 문 열어보면은 이불 속에서 뭐가 번쩍번쩍거리고, 그죠? 그 쇼츠 시작하면은 보통 1시간, 2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쇼츠라는 걸 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이 문화 자체가 그렇게 좀 이런 컨텐츠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거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죠? 1분 안에 1분에서 한 2분 정도 되는 그 짧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다 전달해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넘겨보다 보면은 한 30분, 40분, 50분, 1시간, 2시간, 그죠? 너 왜 아직도 안 자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끄는 척하고 다시 보죠. 그죠? 네. 이 쇼츠입니다. 요즘은 글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아이들이 영화를 2시간 동안 보는 것을 힘들어요. 극장에 가면 한 2시간 정도 러닝타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2시간 영화를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뭘 보냐면은 유튜브에 이제 요약본으로 올려놓은 거 있죠. 참 줄거리 정리 잘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보고 나 한 편을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부딪힐 글들이 보통 몇 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이게 좀 긴 지문인데 이게 한 2,500자 정도 되는 지문이에요. 문단으로 하면은 한 7문단, 8문단으로 되어 있는 이런 글을 15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시험 시간이 80분이다 보니까 얘를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은 다른 문제를 못 풉니다. 그죠? 아니면 다른 거를 푸느라고 이 지문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연습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모의고사 3월 달에 보잖아요. 첫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과정이에요. 중학교 과정 모의고사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오거든요. 왜? 이런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아이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요
1분짜리 영상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글을 읽는 연습을 미리미리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아이고. 네, 출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1학년 때 시작하네, 2학년 때 시작하네, 3학년 때 시작하네, 얘는 재수생,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나이는 상관없이 먼저 시작한 친구가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습관이거든요. 여기 며칠이 돼 있냐면 66일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시간이래요. 66일 정도. 그러면은 이 국어는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이 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습관이 들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중학교 때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예비 고1 친구들 학부모시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죠? 아닌가요? 영 아니에요? 애들이 학교 가면 공부해요. 3월 달에. 바짝. 2주. 2주 동안은, 조용합니다. 교실이 그냥 쥐죽은 듯이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러다가 2주쯤 지나고 이제 막 친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화 내용이 바뀌게 되죠. 오늘 끝나고 PC방 갈까? 이런 걸로. PC방, 노래방, 아니면 오늘 끝나고 뭐 할까? 뭐 먹을까? 뭐 이런 걸로. 사교적인 대화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습관이 들어놓지 않으면은, 미리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은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평고 2학년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3 문제까지 벌써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푸는 그런 과제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과제 형태로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책이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뭘 풀까요를 물어보게 돼요. 그 다음번에는 이거를 풀어라. 그러면은 그게 또 과정이 끝나요. 그게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책 한 권을 떼는데.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벌써 고3 것까지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요즘 이제 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가지고 사관학교 기출, 경찰대 기출 이런 것들을 찾아서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습관을 들여놓는 거죠. 그 친구는 평고니까 야자가 강제잖아요. 그래서 야자를 할 때, 자율학습할 때 처음 1교시는 국어 시간.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 그 다음 이 욕조죠. 그죠? 물이 넘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국어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티가 안 납니다. 공부를 조금 한다 그래가지고 물이 찼는지 티도 안 나요. 여기 밑에 마개 있잖아요. 마개를 뽑고 물을 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까먹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욕조가 넘칠 때까지 물을 받아야, 그래야 그때쯤 돼서야 얘가 국어는 그래도 좀 자신 있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말씀드리면서 하고 싶은 요지는 먼저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습관을 들여놔야 고등학교 가서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중학교와는 너무 다른. 근데 상위권한테는 필수거든요. 겪어보고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학 좋아합니까? 조금? 국어가 좋아요? 수학이 좋아요? 그렇죠. 수학이 좋죠. 그 왜 수학이 좋아요? 답이 명확해서? 그럼 국어는 답이 명확하지 않나? 혼자여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 있었으면 다른 친구한테 질문했을 텐데 혼자라서 그래서 몇 개 물어봤어요. 저희 수학 공부 많이 하죠? 그죠? 이건 습관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하나만큼은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국어가 5등급, 6등급 나오는 친구들도요. 국어학원은 끊어도 수학 2등급, 3등급 나오는데 수학은 안 끊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상위권들에게 수학만큼 중요한 과목이 국어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점수를 너무 까먹어요. 수능 순서 아시죠? 국어가 1교시죠. 1교시에 망치면요. 2교시부터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애들이 올해 대학을 간다 못 간다 이거를 1교시에 이미 예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루라도 빨리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리고 잘하는 것들을 더 자신 있어 하고 더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제동을 걸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균형을 잘 못 맞추세요. 아이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문제 풀고 있잖아요. 수학 문제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른 과목들도 공부를 하겠지. 국어 공부도 하겠지. 라고 이제 믿으세요. 왜? 믿으시잖아요. 그죠? 네. 자기 자식이니까. 언젠가는 하겠지. 이렇게 믿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이 깨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국어는 1학년 그대로 방치가 된 채 3학년까지 가요. 내신 기간에 이렇게 학원에 들어왔다가 내신 기간 끝나고 빠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신 때는 자료도 받아야 되고 자료 중요하죠. 그 범위가 넓고 거기에다 뭐 연계 자료 이런 것들도 계속 나가니까. 그러니까 내신 때만 이렇게 반짝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항상 성적이 그 상태예요. 오르지 않아요. 얘가 70점대에 학원을 들어왔어요. 그럼 70점대 그 시험에서 한 조금 뭐 몇 가지 더 들었으니까 한 80점대 나오죠? 그러면 또 나가요.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그럼 얘는 그동안에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국어는. 다른 과목을 했죠. 그죠? 그런데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계속 질문해서 미안. 수학 성적 잘 올라요? 왜 자기를 반성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이게 제가 수학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거꾸로 물어봐요. 수학 공부한 시간만큼 성적이 오르더냐? 그런가요? 네. 국어 그렇게 네 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 시간 반만 국어 했어도 너 국어 진짜 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습관의 차이거든요. 얘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어는 그냥 시험 때만 하면 돼. 이렇게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왜? 중학교 때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평소에 국어 공부 해봤어요? 친구 한 명 더 데려와 다음번에는. 알았어? 좀 질문 좀 나눠서 하게. 그죠? 네. 이거는 시험 때만 공부하는 과목. 이렇게 되면은 그냥 국어는 암기 과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제자리. 자, 보시죠. 국어의 평가 항목은 독해력 하나예요. 독해력. 자,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전문가들이 국어에는 뭐 사실적 사고가 있고 추론적 사고가 있고 뭐 비판적 사고가 있다. 네, 문제 출제하는 거는 이거에 맞게 출제를 합니다. 사실적 사고 하면은 글의 정보를 물어보는 거죠. 읽었으니까 여기서 무슨 내용 말했는지 한번 맞춰봐. 요거는 이제 단어를 살짝 바꿔놓거나 비슷하게 이제 좀 비슷하게 다른 내용인데 비슷하게 선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변별하게 하고요. 판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추론적 사고는 글을 읽었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네가 응용해봐. 적용해봐. 그래서 다른 사례에다가 내용을 한번 접목시켜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볼래?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 비판적 사고 같은 경우는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이 학교의 내신에서는 이제 이런 단원에서 배우기는 해요. 그래서 뭐 기준을 통한 비판, 그래서 비판의 근거가 적절하냐, 아니면 주장과 뭐 근거의 타당성 이런 것들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이 두 가지 항목이에요. 사실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 그래서 보통 국어 문제가 2점짜리, 3점짜리 있는 거는 아시나요?
네, 2점짜리 문제와 3점짜리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실적 사고 문제들은 보통 2점짜리고요. 지문마다 하나씩 있는 뭐 보기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론적 사고 문제로 보기가 껴가지고 어려운 문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뭘 전제로 할까요? 글을 제대로 읽었는가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글을 못 읽어요. 문단 요약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글에서 글을 다 읽었으면 그래서 내용이 뭔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글쎄요. 뭘까요? 떠먹여주는 것만 받아먹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첫 문단에서 화제가 제시가 된다. 그 화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지 첫 문단에서 그거를 잡아야 된다. 뭐에 대해서 얘기할지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인간 강사든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그거를 듣고 나가지고 뭘 하겠어요? 얘들이 그냥 필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자기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지 않죠. 이거는 본인이 연습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구단을 외울 때 저희 아들이 이제 4학년인데 1학년, 2학년 때 엄청 깨졌거든요. 구구단 못 외운다고요? 구구단을 외울 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4구 그러면은 4일은 4, 4, 2, 8 이렇게 쭉 해가지고 4, 9, 36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화가 돼야 되는데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단 요약하고 그래서 핵심 정보 찾고 어떻게 서로 가지가 갈라지는지 얘와 얘는 내용상 어떤 대조인지 아니면 비교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독해력이에요. 얘를 기르는 게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아니, 국어 실력 자체가 독해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영역별 학습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칸이 좀 다르죠? 왜 다를까요? 이게 이제 중요도예요, 중요도. 자, 네. B부터 갈게요. 가장 중요한 건 문학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가 점수의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문학을 못하면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보통 아이들이 문제 푸는 순서가 독서와 문학이 있으면 독서는 비문학이고요. 독서와 문학이 있으면 문학부터 풀어요. 왜? 익숙하니까. 자기들이 내신 때 많이 본 거니까. 그래서 문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문학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했는가예요. 학교 수업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작품의 강독보다 이거 개념을 적용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너 아는 게 뭐니를 물어보거든요. 너 이거 배웠으니까 이거 기억해? 그럼 찾아봐. 이게 중학교 스타일이라면 고등학교는 네가 이 작품을 배웠으니까 이 작품에서 배운 거를 다른 데 적용해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중요합니다. 작품 강독보다는 개념을 자꾸 다른 작품에 적용하는 것.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계의 폭을 넓혀야 돼요. 그럼 얘와 얘는 이게 보통 문학 문제들을 보면은 가가 있고 나가 있어요. 두 지문 또는 가나다 세 지문짜리로 구성된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문들은 과연 어떤 공통점으로 아니면 어떤 차이점으로 이 작품들을 묶었는가 이것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계의 폭을 넓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학생들한테 이거를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배경지식. 배경지식으로 직접 풀 수 있는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배경지식이 힌트가 돼요. 특히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시대상을 떨어뜨려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시대상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 시대상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작가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작가의 스타일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작품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은 문학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독서예요, 독서. 독서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지문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뭐가 없냐면은 끈기가 없어요. 그냥 지문을 읽다가 모르잖아요? 그럼 바로 해설지를 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읽은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설지가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이 친구들은 파란 글씨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파란 글씨. 파란 글씨가 뭐예요? 참고서나 뭐 평가 문제집 같은 거 보면은 파란 글씨로 밑줄을 쳐놓고 주석을 달아놓죠.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스타일을 어떻게 공부한다? 중학교 공부하듯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왜? 내가 생각할 게 없으니까. 그쵸? 근데 본인이 아무것도 안 써있는 독서 지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해봐야지 돼요. 그게 바로 이 예비 고1 단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늦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고1, 고2, 고3이 돼서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한 지문이라도 공부를 하게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문법이에요.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서 변별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아마 문학은 거의 다 맞고, 이 독서는 내신에서 잘 안 나오니까 문법이 아마 내신에서 이제 변별하는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개념이 중요하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뭘 얘기하냐면은 개념이 설령 좀 헐겁게 돼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많이 풀고 오답 정리를 잘하면은, 그래서 왜 틀렸는지 본인이 알면은 그게 쌓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문법은 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뭐 자기가 몰랐던 개념들을 다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화작인데, 화작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화법과 작문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말하기, 쓰기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험지에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수능 보실 때는 듣기 평가 했죠? 그죠? 예, 저도 듣기 평가를 봤는데 지금은 이제 듣기 평가가 없어요. 그럼 뭐냐? 그냥 발표문이나 강연문 이런 것들을 실어놓고 여기서 이제 말하기 전략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얘는 되게 정형화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기보다는 한 모의고사를 본다 그러면 한 시험 2주 전에 바짝 공부하는 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어 공부를 좀 잘하려면 정리를 해보면요,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위주의 정리, 개념이 좀 잘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독서는 매일 한 지문씩 습관처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까먹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뭐 이제 방학 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이럴 때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두는 게 좀 이제 까먹었던 것들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기억을 되찾는 그런 공부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 예비고1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은,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개념 학습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른데 적용을 하는, 다른 지문에 적용을 하는, 그래서 유사 예제를 통해서 개념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 맞춤지도, 이게 저희가 이제 과제를 뭘로 이제 낼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시중에서 파는 문제집을 다 똑같이 정해서 거기서 이제 맞춰가지고 과제를 내주고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자, 그렇게 좀 합의를 봤어요. 저랑 이재혁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할 건데, 그래서 첨삭 및 지도, 이게 이제 좀 일종의 피드백, 그리고 좀 멘토링 이런 수업이 될 텐데, 수업 외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좀 개별적으로 더 봐주는, 아무래도 지금은 좀 이제 예비 고1이고 손이 좀 많이 가는 학생들이니까 좀 습관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개인별 맞춤 지도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치밀한 내신 대비 학교별로 반편성하고 교사형 지도서 출제 방향에 맞게 지도합니다. 그리고 뭐 기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좀 교육특구라고 하는 곳에 기출문제들로 좀 난이도 있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깃발을 꽂아놨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어 공부는 두 가지. 어떻게와 무엇을. 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는 이제 방법이죠, 방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뭐가 되냐면은 수능 수업. 그죠? 수능 수업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내신도 따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무엇을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능 수업과 내신 수업, 이렇게 병행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휘력 테스트를 통해서 어휘 문법 테스트로 뭐 어휘력과 문법 개념을 쌓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저희 수업 내용은 문학, 독서, 과제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 같은 경우는 영역별 접근 방법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문학은 운문문학, 산문문학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된다. 좀 밑줄 치는 게 익숙한 친구들한테 네가 한번 읽어봐라. 여기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니? 이런 것들을 좀 찾는 연습. 그걸 중심으로 좀 그래서 낯선 작품을 분석하고 그것을 이제 다른 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기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독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독서를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왜? 이런 글들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어 서술어 찾기부터 할 거예요. 주어 서술어. 그리고 장문 독해까지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는 내용 이해 문제라고 했잖아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거. 그래서 내용 확인하는 문제부터 사례 적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좀 이제 학습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 등 이런 문제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좀 이제 옛날 평가원 지문들은 좀 이제 예비고1 친구들이 보기에 좀 크게 부담이 없는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좀 단계별로 이제 올릴 겁니다. 그리고 과제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 학생 예비매산비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 매산비라는 게 있어요. 매일 세지문식 비문학. 그리고 매산문도 있거든요. 매일 세지문식 문학. 근데 이게 예비매산비가 있고 그냥 매산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비 과정이기 때문에 매산비는 고3들이 보는 책이고요. 예비매산비와 예비매산문 이거를 책을 사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매주 과제로 부과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피드백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 다음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학교별 내신 좀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학교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이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광여고요. 한광여고는 좀 시험 스타일이 최근에 좀 범위가 좀 많아졌어요. 네, 범위를 좀 많이 늘렸고, 그리고 좀 문제 난이도도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고다 보니까 아이들이 국어를 쉽게 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변별을 하려면은 좀 이제 많은 범위에서 문제를 좀 선별해가지고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연계하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범위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작품들을 비교하는 문제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출제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중간고사 때, 문제 소지가 좀 있는 문제들, 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문제 출제를 해가지고, 여기는 좀, 시험 난이도가 좀 쉬었다가 어려워졌다가 이게 좀 들쑥날쑥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내신 따기가 국어는 좀 수월치 않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죠. 한강여고는. 네. 한강여고 같은 경우는 3등급부터 한 5등급까지가요. 되게 촘촘해요. 다다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1, 2등급은 좀 이제 확실히 변별이 되는데 5등급부터 3등급까지 계속 이제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분포가 좀 항아리 같다고 할까? 거기 그 친구들이 그리고 또 이게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한 문제로 이제 등급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 한강여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부교재는 네. 학교마다 지금 관내 학교마다 네, 다 다르죠. 네. 있기는 다 있는 거예요. 네, 부교재를 쓰죠. 한강여고도 부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출제와 부교재 출제를 이렇게 좀 비율로 보자면은 거의 반반 정도 이제 출제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가 국어교과서 한 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단원이 9단원에서 10단원까지 있는데 거기서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려요, 학교에서. 이거는 진도를 안 나가는 단원. 이렇게 그냥 쳐버리고 그 부족한 거를 부교재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게 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범위가 많은 게 학생들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 혹시 송탄 쪽이나 좀 내신 따기 편한 지역으로 좀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비교를 좀 드리자면은 이 송탄 쪽 학교들 같은 경우는 범위가 되게 적어요. 그리고 교과서만 거의 나가요. 그리고 프린트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프린트를 추가로 주기는 하는데 한두 작품 정도? 그러니까 얘들보다 공부하는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신 따기는 또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거기서 상위권 애들은 경쟁이 또 치열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래도 평택에서 좀 날고 긴다 하는데 송탄 가가지고 내신 못 따겠어? 딱 갔는데 내신 등급이 뭐 좀 2등급 대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건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범위를 많이 주고 평고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시험에 출제하는 작품 뭐 그 지문 뭐 이런 것들 한 10개 정도 된다면은 시험 범위를 한 25개, 30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선별해서 낼 거니까 니네가 다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네, 범위를 정하는 학교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좀 공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학교. 네. 그럼 한영어도 네. 범위 정할 때 모의고사 범위가 각각 같이 그거는 이번 시험에는 모의고사 범위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부교재 범위가 좀 많으면은 모의고사를 빼고 부교재 범위가 좀 적으면은 모의고사를 넣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직은 1학년이니까 문학하고 문법 중심이 좀 크죠. 문학 문법이 좀 많이 나오고. 네. 그러면 지금 혹시 한강여고 1학년 네. 부교재가 지금 그것도 매년 바뀌어가지고 올해는 지금 프린트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또 신안고요? 그렇죠. 신안고 네 많이 관심을 갖는 학교 신안고. 신안고도 좀 비슷해요. 범위가 좀 많고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얘는 좀 이제 선지를 좀 어렵게 내는 학교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지 비교를 하는데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왜 얘 답이 안 되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찾아야 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내신 공부를 좀 깊게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신안고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선 뭐 1학년 때도 좀 범위를 추가적으로 더 주는 학교고 그리고 모의고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문법이 좀 많이 까다롭게 네, 어쨌든 1학년 때는 변별이 거의 문법에서 되기 때문에 문법 변별이 좀 높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대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오히려 네, 기출 문제들. 여기서 기출 문제들은 평가원 교육청 기출 문제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학교 내신보다 쉬워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를 가공을 해야 돼가지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이제 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학년이 되면은 얘들은 2학년 2학기 때 이제 독서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3학년 대비 차원에서 기출 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려요. 그래서 보통 한 5개년 기출 정도? 그게 한 시험 범위 이 정도로 돼요. 네. 그럼 비문학 지문으로 보면은 5개년이니까 9개? 맞네요. 한 40개?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네. 네, 또 어디 궁금하신 학교? 평고요? 네. 네. 평고 간다고요? 네. 아, 친구들이랑 같이요?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일로 보내시면은 제가. 네. 그거 모르죠. 네. 그거 모르죠. 네. 아, 제가 평고를 되게 오래 해가지고, 네. 평고 같은 경우는 아까 범위가 되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딱 수능 출제하는 거랑 좀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해서 이제 연계해서 50% 출제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지문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이제 출제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연계되는 건 다른 데서 내요. 네, 외부 지문을 또 끌어와가지고 연계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리고 문법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마찬가지로. 근데 문법 범위가 누적이 돼요. 한 번 시험 본 게 다음번에 또 누적되고 해가지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볼 때는 1년 동안 본 문법이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신한은 그렇지는 않아요. 네, 누적은 아니고 그 범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출제합니다. 네. 그래서 범위는 좀 많은데 학생들이 또 거기에 맞게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 신한을 가든 평고를 가든 아니면 뭐 한강여고를 가든 한강고를 가든 거기에 맞게끔 적응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신한하고 평고하고의 네. 굵게 비교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비교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어 네. 내신의 비교? 큰 특징이랄까? 예전에는 평고 문제가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좀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는 하지 않고요. 1등급 컷이 한 90점대 초중반에 잡히게끔 이제 출제를 해요. 예전에는 한 80점대 초반에 1등급 잡히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또 이제 아이들이 그 학습 양의 차이에 따라서 좀 이제, 네, 등급이 좀 결정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면은 네, 제가 두서없이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뭐 이제 학교별 내신이나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이거 맨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죠? 그 맨 앞에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옆에 저기 인스타그램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글로 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네네. 그러면 그거 수업하실 때 두 분이 같이 네네. 뭐 분야가 나눠져서 하시는 건가요? 네, 분야를 지금 나눠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2학기 내신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여름부터 이제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 있잖아요. 그거까지 제가 이제 뭐 자료를 주고 좀 수업이 필요한 것들은 좀 커버를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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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너무 길게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